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은 흙수저들이 가난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흙수저라는 말은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한 처지를 한탄하는 말이기도 하고 능력 없는 부모님께 약간의 원망도 섞여 있는 말 같습니다. 또 피땀 흘려 스펙을 쌓았다 해도 학벌과 인맥에 가로막혀 성공하기 어려운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분노도 담겨 있는 듯합니다. 흙수저는 늪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흙수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가난한 사람들과 저의 푸념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통계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1970년대 말부터 1983년에 태어난 2천만 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지도는 아이들이 태어난 지역과 그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의 소득을 보여줍니다. 빨간색은 저소득층이고 짙은 색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라스 남쪽은 흑인들이 많이 사는 가난한 동네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소득이 2만 혹은 3만 달러 정도 된다고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북쪽 도시, 즉 부유한 동네로 갈수록 4, 5, 6만 달러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같은 도시라도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가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흙수저 집안은 가난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줍니다. 흙수저라는 말은 저와 아주 가까운 말이기도 합니다. 저의 유년기도 굴곡이 많아 우리 집은 흙수저 그 자체였습니다. 제일 힘들었을 때는 집이 없어서 이모네 조그만 아파트에서 9명이 같이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흙수저에서 벗어나 돈 때문에 머리를 싸매는 일은 없을 정도는 됐습니다. 어릴 때 경험 때문인지 집과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달라스 근교 2,500평 되는 땅에 120평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뒷마당에는 바베큐 그릴과 수영장이 있어서 이웃들하고 주말에 파티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라 뒷마당은 그들과 친구들 차지가 됐지만요. 아주 큰 액수는 아니지만 주식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흙수저였던 제가 어떻게 지독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시간을 40여 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당시 어머니께서는 제 이름도 짓고 사주를 보려고 한 철학관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철학관에서 제 사주를 보셨던 분이 저더러 천복을 타고났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셨고 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그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프거나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하거나 또는 큰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그 말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흙수저를 벗어나려면 철학관에 가라는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주팔자나 운명 같은 걸 믿지 않습니다. 인류는 수백만, 수천만까지 변수를 가진 복잡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앞날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그런 제가 어째서 천복을 타고났다는 그 말이 제 흙수저 탈출의 이유였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잠재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들었던 저는 하늘이 내린 복을 받고 태어났으니 원하는 건 모든 걸 이룰 수 있겠다라는 잠재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학교 중퇴에다 컴퓨터 관련 지식이 없었으며 영어도 변변치 않았던 제가 어느 날 문득 개발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또 그것을 끝내 이루었습니다. 물론 개발자 취업의 여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뚫고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바로 뭐든 할 수 있다고
강렬하게 믿는 제 잠재의식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다고 해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런 큰 도전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조그마한 성공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복을 받아서 이렇구나 라고 여겼고 그것이 조금씩 그리고 강하게 잠재의식을 각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생은 저보다 운전을 빨리 배웠고 실력도 좋습니다. 아마추어 자동차 경주에 참가해 입상도 한 실력자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도 몰래 운전을 하고 다녔을 만큼 차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그런 동생도 처음 운전면허를 딸 때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전대도 늦게 잡았고 실력도 부족했습니다. 삼촌의 포토트럭을 주말에 잠깐씩 몰아본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일종 면허를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성취가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새긴 것 같습니다.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성적이 바닥을 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성적으로 전문대도 못 갈 판이었는데 여름방학 기간에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수학에 관한 21개짜리 비디오 테이프를 우연히 빌리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비디오 테이프를 볼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하도 심심해서 하나를 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디오에서 강의하던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통계, 미분, 적분 등 포기했던 것들을 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21개 비디오 테이프를 단 며칠 만에 본 저는 2학기 우리 반에서 최고의 수학 성적을 내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3학년 전체 수학 성적을 평균 내면 중간쯤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든 내신 성적이었습니다. 이때 또 이유 없는 자신감이 발동해 담임 선생님께 부산에서 두 번째로 문턱이 높았던 대학교에 원서를 써달라고 졸랐습니다. 그 대학은 자체 본고사를 실시했었던 터라 선생님께서는 힘들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신과 수능 점수가 높지 않았던 저는 본고사만이 이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떨어지면 재수하기 쉽다 라고 계속 조르니까 선생님께서 쿨하게 알았다 자스가 하며 포기하는 심정으로 원서를 써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제가 덜컥 합격했다고 짐작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고사에서 꽤 점수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수학 점수가 높지 않았나 짐작합니다. 우연찮게 본 비디오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이야. 이쯤 되면 하늘이 내린 복을 타고났다고 믿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개발자가 되려면 코딩 실력이 뛰어나야 하고 영어도 웬만큼 해야 하며 까다로운 인터뷰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천복 타령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천복을 타고났든 아니든 또 천복이라는 게 존재하든 안 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나는 뭐든 이룰 수 있다라는 이유 없는 자신감이 제 흙수저 탈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발자로 취업하기까지 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고된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헛소리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검증한 내용을 제 이야기에 끼워 맞춘 것입니다. 개발자가 되려면 실력, 영어, 학력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실력이 뛰어나고 학력이 높은 분들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건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었을까요? 제 지인 중에 인터뷰 몇 번 떨어지고 나서 풀이 죽어 나는 미국에서 취직할 팔자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국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 학위도 있었던 분입니다. 어쩌면 그분은 처음부터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단 몇 번의 실패가 그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확인해줬고
그래서 손쉽게 포기해버린 건 아니었을까요? 사이코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 뇌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미사일의 유도장치 같다고 합니다. 미사일이 어떤 목표에 맞을지는 우리가 어떤 잠재의식을 갖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게 요점입니다. 또 우리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가 무언가를 정말 오랫동안 절실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신이 믿는 것이 사실이 된다고 합니다. 귀신을 믿는 사람에겐 진짜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암울한 생각을 뇌 속에 심으면 암울한 결과가 나오고 반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제 예상과 다르게 이 책의 저자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사고를 당해 한순간에 얼굴이 망가진 환자가 자신감을 잃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성형수술 이후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을 되찾았는데 이러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가 왔을 때 아주 미인이거나 미남들이 찾아와 얼굴을 고쳐달라고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술을 받고 나면 또 다른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고쳐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연구하고 또 치유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제 경우는 좋은 잠재의식이 주는 긍정적인 효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불길한 예감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 예감대로 불길한 일이 벌어진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브라이언이라는 친구는 20년 된 차를 끌고 다녔던 팀원이었습니다. 개발자라서 돈도 잘 벌었고 좋은 집에 살았는데 유독 차만 똥차였습니다. 어느 날 팀원들이 차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 차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자기가 새 차를 사면 사고가 날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똥차를 계속 몰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을 즈음 이 친구가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급여를 더 받았는지 큰맘 먹고 새 차를 샀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이 친구가 새 차를 뽑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 사고가 나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가 새 차를 몰고 다니면서 사고 나지 않게 안전운행하자라고 의식적으로 다짐했을 테지만 그의 잠재의식은 분명 사고 날 것 같은 느낌이라는 목표로 미사일을 조정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이코사이버네틱스 저자나 그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박사들의 말처럼 잠재의식만 잘 조정하면 반드시 성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아무리 스스로에게 좋은 주문을 외우고 긍정적인 잠재의식을 심는다 해도 지식이 부족하고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며 운이 없으면 성공은 먼 나라 얘기일 테니까요. 하지만 흙수저니까 가난하게 살 운명이라는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미리 낮춰버린다면 성공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 짐작합니다. 흙수저는 가난한 사람들의 자조 섞인 그리고 이 시대의 슬픈 사회상을 담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아주 나쁜 것은 지금 상황을 푸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 미래를 가로막을 수 있는 해로운 잠재의식을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잠재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운이 좋으신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잠재의식을 가지지 못하셨더라도 이제부터 뇌를 프로그램 하시면 되니까요. 흙수저를 극복하려면,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해로운 잠재의식을 이로운 잠재의식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든 과정을 묵묵히 견뎌내고 결국엔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는 흙수저야처럼 무심결에 나쁜 잠재의식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잠재의식을 만들기 위해 매일 아침 일과 중에 또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주문을 외우십시오.
매일 목표하는 바를 10번씩 노트에 쓰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명상을 하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고 느껴보는 것이 좋은 잠재의식을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하늘이 내려준 복을 타고나셨습니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재의식에 관해 박세니 마인드 코치님과 박상미 정신과 선생님께서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드십니다. 저도 그분들의 영상을 종종 찾아봅니다. 제가 방금 드린 주문보다 더 강력한 것을 원하신다면 그분들 채널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